수십 년째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단연 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장암의 사망률이 위암을 넘어섰습니다. 대장암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이렇게 흔치는 않았던 병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대장암 하면 실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암은 아니고 네. 서구암이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급속히 증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망률 상승의 원인이 될 텐데 이 대장암 같은 경우 실제 2012년에서 16년 사이에 약 15% 정도가 늘어서 현재 그 조사 결과 16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의 유전적인 요인이 변했다기보다는 환경 때문이죠. 이게 아무래도 소화기다 보니까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동물성 지방 이게 이제 발암물질로도 지정이 될 정도로 우리 몸속에서 대사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대장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대장암이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식생활의 조성도 많이 달라졌죠. 네. 동물성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예, 이게 특징적인 건데요. 아무래도 이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동물성 지방 섭취, 특히 이제 가공육이 안 좋은데요.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그 외에도 수면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은 영향을 주고 음주와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50대 이전 발병 위험이 서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위치에 따라서요, 대장암은 직장암과 결장암, 여러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대장을 한번 보시면요. 대장이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상행결장, 옆으로 평평한 게 회행결장,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보통 이제 하행결장이라고 하고 직장으로 연결이 돼서 항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결장이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결장이 생기면 결장암이고 직장 부위에 생기면 직장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암이 훨씬 더 많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례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의 얘기입니다. 약국에서 치질인 줄 알고 약을 사 먹었는데 점점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직장암이라고. 나는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피로한 줄 알았어요. 피로하고 나른하고 또 이제 이렇게 손톱이 약해지더라고요. 암세포가 이제 영양분을 먹어서 손톱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검진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한테도 올 수가 있구나. 나한테도 오는구나. 네. 사례자들을 보면은 치질인 줄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이 없어서인가요? 다른 암도 그렇지만 특히 소화기 계통 암이 예후가 안 좋은 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변이 가늘어졌다, 혈변이 나온다 이런 증상을 느낄 때쯤면 이미 3기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대장 한몽병원에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47%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건 혈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치질이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장과 관련된 증상 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변비나 치질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은 좀 꼽아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혈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아예 선홍색이고 이렇게 뿜어 나오는 경우는 되게 치질 때문인 경우가 있고, 근데 치질 때문인 경우에는 배변 시에만 출혈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배변이 끝난 다음에도 휴지에 묻어서 찔끔찔끔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직장암이나 결장암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통로에 종양이 생기다 보니까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은 근데 아까 이제 왜 상행결장이라 해서 우측결장인 경우는 좀 통로가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아니라 설사나 복통이나 체중 감소나 빈혈 이런 증상이 많이 오고, 이제 좌측결장인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변이 가늘어지거나 혈변이거나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네,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좀 더 좀 일반적이지 않나요? 식습관의 영향도 받고. 근데 이런 하죠.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최근에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의 개수랑요, 대장암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 좀 잠깐 보실까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은 이 70대 여성은 대장에서 무려 24개의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오른쪽에 8개, 가운데에 10개, 왼쪽에 6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조직검사 결과 악성은 아니었습니다. 24개 놀랬죠. 뭐 기가 막혔죠. 근데 이번에 혼났어요. 하지만 대장 용종이 10개 이상 발견된 환자들을 추적해 봤더니 4년이 지나서 대장암으로 이환된 사람이 4명에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용종이 3개에서 10개 사이인 환자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크게 높아진 것이죠. 종합해 보자면 그러면 그 악성이 아닌 그냥 양성 종양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대장암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용종은 대장암의 전구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대장암의 80~90%가 이 용종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종만 잘 제거를 해줘도 대장암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텐데 네. 이 용종의 경우 보통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조직 검사 결과가 뭐 이형성이거나 안 좋은 경우에는 사실 빨리 제거를 해줘야죠. 보통 이제 악성이 아닌 용종이 한두 개씩 발견되는 것은 좀 흔하잖아요. 흔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도 좀 더 긴장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게 이제 선종이라는 형태의 용종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암이 되기까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서 예. 보통 한두 개 정도 나온다 하면 이제 5년에 한 번 정도 대장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종이 나온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대장암의 그냥 가능성을 높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다고 네. 말씀하셨네요. 예. 그러면 그 용종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특별히 좀 그 대장암을 유의해서 잘 관찰해야 되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신가요? 있습니다. 일단은 50세 이상 성인들은 대장암 검진을 한 번쯤 받아보셔야 되고요. 네. 대장암 검진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장 청소를 잘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한 번 해서 깨끗한 경우라면 5에서 10년 간격으로 하면 되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수 있고요. 특히 가족력에 대장암이나 이 소화기 계통 암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40대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이제 음주라든지 지방 섭취가 많은 남성분들 특히 이런 경우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는 40대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용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장암을 그러면 이제 발견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외과적인 뭐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대장암의 가장 확실한 치료는 수술이에요. 수술적으로 떼어내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뗄 수 있냐, 뗄 수 없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나눴고요. 최근에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냥 내시경적 시술 그리고 뭐 복강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90% 이상 완치가 되니까요. 예. 완치율과 생존율이 그러면 이제 근래 들어서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이제 그것도 병기별로, 그러니까 진행 정도별로 좀 달라질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1기나 2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대장암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침범을 했냐. 그래서 특히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냐, 다른 장기 전이가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예. 보통 1, 2기인 경우에는 완치율이 90% 가까이 되고요. 네. 3기인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수술적 치료만 할 때는 한 50% 정도였는데 최근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한 80%까지도 치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단지 이제 4기인 경우에는 뭐 5%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완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는 것은 그 발견 시기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기 치료들. 그럼 이제 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그 각 암별로 생존율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율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암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 계통, 뭐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 간암 이런 것들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사망률은 폐암이 1위입니다. 그 뒤로 이제 간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장암인데 네. 뭐 실제 발병 위험은 위암이 아직까지는 더 높습니다. 단지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사망 원인에 있어서도 거의 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지난해
신문매에 나온 건데요. 지역별로 암의 발생 현황을 알 수 있는 암 지도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참 보면서 말씀 좀 나눌까요? 네, 암이라는 게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지만 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갑상선암이 강남구에서 많이 나온 거는 예. 아무래도 이제 검진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냐. 워낙 또 천천히 진행하는 암이고 치료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사실 검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가 좀 높게 나온 그런 게 있고 이제 울릉 지역에서 간암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뭐 간디스토마라든지 다른 간염 이런 영향일 것 같습니다. 예. 울릉군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음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모든 암을 포함해서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이 암이라는 거는 어쨌든 유전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게 많이 중요하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런 식습관, 그러니까 이제 기름진 육류라든지 음주,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담배를 안 피고 네. 일주일에 3.5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또 식습관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암 발병 위험이 3분의 1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그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 그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인 그 암 수술을 네. 암 수술이라고 보다 예방적인 수술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집안 내력에 이제 유방이나 난소, 난관 암이 있다는 건데요. 예방적인 조치로 제거 수술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에 대한 공포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과잉이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나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생식기 쪽에 암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예방적으로 이제 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 사실은 가장 확실한 또 암 예방이 왜냐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또 자주 검진을 해야 되고 검진을 하다가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으로는 확실하지만 네. 과연 이제 득과실을 따졌을 때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상의 결과도 유의성이 대단히 높다고. 특히 이제 유방암이 그랬던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의 심경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